현재 진도가 꽤 나가 있습니다. 끝까지는 여름방학은 진짜 짧아서 끝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겨울방학은 끝까지 나갈 수도 있는데 여름방학은 너무 짧아서 지금 아무리 해도 중간고사가 언제냐? 9월 말. 9월 말. 그러면 8월 많이 나가면 8월 중순이나 8월 말까지 진도 나갈 수 있겠지. 그때까지 해도 한 80%에서 90% 사이 진도가 나가게 될 거야. 선생님 목표는 그래. 그래도 그 정도 해두면 기말고사 끝나고 20%만 더 진도 나가면 되기 때문에 기말 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방금 했던 버전에 요만큼 더 어려워진 버전인데 차이점은 무한대로 가고 상수로 가고 똑같아. 똑같아. 어디 먼저 풀어야 돼? 무한대 먼저 풀어야 되지. 여기서 뭐랑 뭘 얻어내야 된다? 두 가지 정도. 그렇지. 차수와 개수. 최고차항의 차수와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아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수렴은 상수 쪽을 두 번째로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 자, 아까 뭐가 달라졌냐면 아까는 분자가 fx였는데 지금 fx 빼기 2x로 바뀐 거야. 살짝 양념이 들어가는 거야. 자, 하지만 같은 이면 선생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거야. 차수부터 찾을게. 분모 무한대지. 분자는 몰라. fx가 먼저 모르니까. 근데 2로 수렴했어. 따라서 분자 뭐 해야 돼? 무한대여야 돼. 분모 몇 차야? 분자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돼. 따라서 fx가 아니라 fx 빼기 2x가 2차여야 돼. 이렇게 2차여야 돼. 전체가 2차여야 돼. fx가 아니야. fx 빼기 2x가 2차여야 돼. 그러면 요 자리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통째로 대입하면 돼. 자, 그 다음 개수를 찾을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분 해법은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였지. 분모의 최고차항 여기 있어. 분자의 최고차항 여기 있어. 따라서 개수 분의 개수. 이게 극약값이야. 는 얼마나 똑같아야 돼? 랑 똑같아요. 자, 그럼 차수와 개수를 다 찾은 거야. 그럼 여기에 2를 바로 집어넣어. 항상 내가 구한 문자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2인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을 fx는 하고 한 번 더 정리해주자. 빼기 2x만 옆으로 좀 넘겨주자. 그래서 fx는 이렇게 fx를 만들어냈다. 자, 이제 1단계가 끝났어. 이제 몇 단계로 넘어가? 2단계로 넘어가. 그러면 2단계에서는 분모가 0이지. 분자는 몰라. 근데 수렴했어. 분자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즉 분자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1이 0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돼.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 문자 두 개인데 C는 그렇지. 정리해. C는 B. C 자리에 B를 집어넣어라. 필요가 없다. 내가 구한 문자는 계속 사라지는 거야. 자, 사라지고 이제 이 C, fx 자리에 제대로 대입해서 새로 써.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 1번, 2번, 3번의 순서를 잘 지켜야 돼. 필기할 때도 번호를 써. 내가 이거랑 똑같이 풀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야. 따라와야 돼. 자, 그럼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본능적으로 인수분해할게. 동하거나 저기 일단 0분의 0을 인수분해할 차례거든. 자, 분자는 얘야.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x 플러스 b 이렇게인가? 되네. 자, 이번에도 인수분해 어떻게 해라? 미정계수가 있는 것끼리 하고 없는 것끼리 해라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없는 거는 2x제곱과 2x니까 분자만 쓴 거지. 분자만. 그리고 bx랑 b는 b로 묶어. 그럼 얘도 2x로 묶여. 인수분해 잘해야 돼. 2x가 공통입니다. 자, 이게 나와야 성공한 거야.
아, 인수분해 됐네 라고 생각해. 이제 거의 끝이 보여. 그럼 리미트를 다 쓸게. 잠깐 분자에만 집중했었어. 분모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거 인수분해 왜 한 거야? 0분의 0꼴이어서야. 0분의 0꼴이어서 인수분해한 거야. 그럼 이제 약분!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D 나왔네? B 나왔으면 C도 나왔네? 어차피 B 나오면 fx 완성. 끝난 거야. 모든 문자 적어있고 fx 완성됐어. 자, 선생님이 같은 문제를 2번 풀어드렸습니다. 왜? 예상 시험 문제. 출제율 90%. 어마어마한 문제야. 이렇게 연습했더니 학생들이 선생님 항상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지. 시험 문제를 맨날 시험 당일날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수업한 게 나왔지 않아. 일단 나는 나 스스로 한번 채점을 하는 거야. 시험 문제에 내가 가르친 게 나와야 성공한 거고 안 가르친 게 많이 나오면 아 이거 좀 아쉬웠다. 선생님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딱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 근데 나는 내가 수업 시간을 2번 이상 풀어준 문제 나왔다. 이거 맞췄겠지? 라고 했는데 틀렸어. 네? 왜 틀렸어? 연습했는데 그것들 못 보던 유형인데요? 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지. 자, 하나 무한대 하나 상수지. 어디부터 풀어야 돼? 무한대부터 풀어야 되지. 그럼 이 분모 무한대예요. 분자죠? 무한대지. 근데 여기 빼기 2가 있지. 선생님 전에는 이거 빼기 2 같은 거 없었어요 라고 되는 거야. 아, 안타까운 거지. 빼기 2는 옆으로 이항하면 되잖아. 상수는 맹태형을 받지 않잖아. 그럼 똑같은 문제입니다. 맞아? 똑같은 문제입니다. 또는 이항을 못했어도 돼. 잘 봐. 이건 힌트만 줄 거야. 그럼 이항을 안 하고 쌤 저는 통분했어요. 통분해도 돼. 통분해도 돼. 자, 분모 몇 차야? 2차. 무한대지. 수렴했지. 그럼 분자도 무한대여야 되지. 그치? 그럼 차수가 2차니까 얘도 2차식. 통째로. 빵 먹는 거랑 비슷하잖아. 통째로. 통째로 2차식이다. 같은 유형이야. 그 다음 개수분의 개수. 얘는 필요 없어 이제. 분모 개수 얼마야? 1. 분자 개수 얼마야? A. 그게 뭐랑 같아야 돼? 0이랑 0인데? 왜 0이라고 써있지? 아, 쏘리. 내가 정리 안 했네. 아니 그게 아니지.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잖아. 이 전체가 2차식이라니까. 또 여기를 쳐다보고 있잖아. 이렇게 하라. 분자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지운 걸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1분의 A지. 또 헷갈리겠지. 이렇게 틀린다니까. 1분의 A가 0. 그럼 A가 얼마야? 0. A는 0인 거야. 그래서 A가 0이고 0이니까 BX 더하기 C야. 근데 원래 분자 내가 지금 지웠지만 원래 뭐였어요? 통분했을 때. fx 빼기 2x제곱이 원래 분자였지? 이제 2x제곱을 이용해서 정리해야지. 일단은 ABC로 풀라고. 통째로. 착각하지 말고. 통째로. 자꾸 fx를 쳐다보면 안 돼. fx 잠깐 잊어. fx는 잊어. 이 전체가 이건 거야. ABC인 거야. 전체가. 요렇게 틀리더라. 선생님들은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지. 약간 변형되면 다 틀려버려. 학생들이. 많은 경우. 사실은 약간의 변화는 해야 돼. 수학. 그걸 못하면 암기가 문제야. 완전히 똑같은 걸 맞추겠다는 건데 그러면 수학 점수는 나올 수가 없지. 약간의 변형은 우리가 연습해야 돼. 테스트실에서 그래서 유사문을 주면 가끔 달라지잖아. 그치? 변형되지? 그것도 연습해야 되는 거야. 단 난이도가 너무 올라갈 때가 있어. 유사문. 그럴 때는 좀 빼줄 수 있어. 선생님 판단할 게 있거든. 이건 좀 너무한데? 그러니까 저기서 질문하고 그래도 좀 헷갈리는 거는 수업 시간에 다시 쌤 지난 시간 오답 프린트 다시 질문할게요. 이렇게 하면 좋거든. 그때 내가 이건 유형이 너무 다르다.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유형이라고 내가 판단을 빼주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연습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변형돼. 이 정도는 얘가 유사문항으로 본다. 자, 어찌 보면 오늘의 마지막 이론이다.
이렇게 부등식의 극한. 피타고라스의 공식이야,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르지. 사실 이거는 몰라도 되는 쓸데없는 그냥 상식인데, 자,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지 않니? 무슨 법칙, 그치? 우리 법칙도 되게 많이 쓰지. 무슨 공식, 그치? 자, 쉽게 얘기하면 공식보다는 법칙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법칙보다 정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공식들 중에 정말 유명한 공식을 정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인 거야. 정말 유명하니까. 자, 지금 할 건 샌드위치 정리.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도 막 샌드위치는 막 써있거든.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사실 이건 정식 이름은 안 해. 공식 이름은 안 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니까 그냥 유행어가 돼버린 그런 느낌이야. 우리도 그냥 편하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를게. 자, 그 먹는 샌드위치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왜 샌드위치 정리냐? 일단 샌드위치 정리를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부등식의 극한을 알아야 돼. fx보다 gx가 커. 가정. 근데 가정은 두 개야. 리미트 fx가 알파, 리미트 gx가 베타라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야. 한쪽이 더 크고 둘 다 뭐 한다면 둘 다 중요한 건 알파 베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다. 의미 수렴한다면 중요한 거야. 둘 다 수렴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결론이냐? 요 부등식에다가 양변의 리미트를 취하는 거야. 양변. 원래 이거였는데 여기다 리미트하고 x를 똑같은 대로 보내. a 이렇게 똑같은 대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야. a는 맨날 바뀔 거니까. 그러면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될까 안 될까? 원래 리미트 없을 때 gx가 컸어. 리미트를 취하면 부등호가 유지가 되겠어 안 되겠어? 바뀔까? 극한값이? 바뀌지는 않아. 방향은 똑같아. 그런데 등호가 생겨. 이게 핵심. 등호가 없었는데 등호가 생겨. 이게 핵심이야. 이 상황이 벌어진 거야. 1을 넣어도 얘가 커. 2를 넣어도 얘가 커. 1000을 넣어도 얘가 커. 1억을 대입해도 얘가 커. 근데 리미트를 취했더니 그럼 얘가 커야 될 것 같은데 등호가 추가돼. 등호가. 이놈이 등호.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어. 쌤, 원래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계속 등호 있어. 원래 있었으면 끝에 결론도 등호가 있는 거고 없어도 등호가 생겨. 이게 포인트야. 등호가 없으면 추가된다. 자, 그럼 안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따져볼게. fx랑 gx를 내가 예를 들어 x를 양수라고 가정할게. 자, x분의 1과 x분의 2는 누가 더 커? 양수라고 가정해. 확률이 분자가 2니까 2배 크지, 2배. 그런데 여기다 리미트를 취할게. 무한대로 갈 거야. 이거 똑같은 대로 가기만 하면 돼. 그럼 얘 극한가 얼마야? 얼마야? 같아졌잖아. 그래서 등호가 생긴 거야. 같을 수도 있으니까.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으니까 두 개 다 써주는 거야. 그건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샌드위치 정리는 아니거든 아직은. 그럼 샌드위치 정리는 뭐냐면 진짜 샌드위치 정리를 보여줄게. 여기까지 틀린? 지울게. 없던 등호가 생긴다야. 부등식의 리미트를 취하면 없던 등호가 생긴다. 샌드위치 정리는 부등호가 두 개짜리. f, gx, hx. 가자. 함수가 3개. 2. 리미트 fx, 리미트 gx. 이거
해볼게. 리미트 gx 아니 h 셋 다 수렴한다고 가정할게. 수렴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 결론. 화살표는 결론이야. 똑같은 리미트를 취했을 때 어떤 뭐가 생긴다고? 등호가 생겨. 거기 하나 더. 특히 fx, gx, hx 중에 fx가 알파고 hx도 극한값을 알파라고 할게. 똑같은 값으로 가정할게. 샌드위치 정리는 양쪽 극한값이 똑같아요. 양쪽 극한값. 아, 하나 실수했네. 가운데 게 gx 지금 가운데 거. 가운데 거는 수렴하지 않아. 가운데 거는 몰라. 양 끝이 수렴하고 똑같은 알파로 수렴했어. 이게 가정이야. 미안해. 실수 3개 다 써버렸어. 둘만 써야 되고 대신에 알파 베타 아니야? 알파 알파야. 알파 알파야. 그럼 얘 알파야. 얘 알파야. 질문. 얘 극한값 얼마야? 알파 이상 알파 이하면 도망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가운데 꼈지? 샌드위치 속처럼 가운데 꼈다가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야. 웃기지?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 이름이겠냐고. 여러분 무슨 정리는 수학자 이름을 쓰게 돼 있어 원래. 근데 이거는 먹는 샌드위치니까 진짜 음식 이름은 아니야. 하지만 이름 기억하기 좋아.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꼈다는 뜻이야. 양쪽 극한이 똑같으면 나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 샌드위치 정리.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자, 부동호가 양쪽에 있지? 리미트를 취하면 어떤 뭐가 생겨? 등호가 생기는데 등호가 원래 있어서 얘는 계속 있으면 돼. 추가할 필요는 없어. 자, 물어보는 게 뭐야? 리미트 x가 무한대 x fx야. 근데 가운데는 뭐야? fx지. 가운데가 얘랑 같아달라. 다르지?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똑같이 말해. 양변을 뭐 곱할까? x 곱해. x.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선생님, x의 부호가 음수면 부동호가 반대인데요? 라고 질문하는 게 상위권이야. 사실 문자를 곱할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 번쯤 생각했어야 돼. 근데 x 어차피 어디로 갈 거야? 어차피 양수야. 그래서 양수라고 가정해도 돼. 이제 양변에 뭘 취할 거야? 무한대를 취할 거야. 등호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 없어도 생겨. 생각보다 쉬워 이거는. 오늘 할 것 중에 제일 쉬울 수도 있어. 샌드위치 정리는 의외로 쉽다. 그러면 가운데가 질문이야. 얘 극한값 얼마야? 너 다시 생각해. 차수를 봐. 무한대면 무한대잖아. 차수가 어때? 똑같아. 필수분해. 필수 얼마? 5. 자, 얘 극한값 얼마야? 5. 그럼 물음표 얼마야? 5.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꼈어.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가운데를 묻는 말과 똑같이 나눠. 한 번 더. 뺏고 봐. 자, 이번에는 쌤 가운데가 복잡해요. 그렇지. 좀 더 복잡해졌어. 하지만 연산 실력을 이용해서 똑같이 만들어야 돼. 방금 전에 x 하나 곱하고 단랑 끝났지. 자, 가운데가 fx인데 얘는 이렇게 생겼어. 이 모양 만들어내야 돼, 가운데를. 그럼 일단 양변 뭐부터 할까? 오케이. 연산 실력이 좋아. 제곱. 이거 원래 중괄호 써야 돼. 그 다음 양변을 뭘로 나눌까? x제곱 플러스 1 나눠줘야지. 그럼 소수령 쓸 때 여기 차근차근 다 써줘. 이거 정리할게. 여기 정리 안 하고 그냥 써볼게. 비교하라는 차원에서. 정리 안 한 사람, 정리한 사람. 차이가 있겠지? 그 다음 줄에는 양면에 뭘 취해? 리미트를 취해야지. 똑같은 리미트야. 원래 새로 써야 돼.
근데 선생님은 새로 쓴다고 가정하고 빨간색으로 써. 얘가 무한대니까 나도 무한대. 나도 무한대. 나도 무한대. 사실 이게 다음 줄이야. 이걸 한 번에 써버리면 식이 생략된 것처럼 보이니까. 자, 그럼 이제 얘는 물어보는 말 몰라. 몰라. 얘 극한 얼마야? 5. 미안해. 등호 빼먹은 사람 감점이야. 서술형이었으면. 등호 리미트 쓰는 순간 등호 생겨야 돼. 근데 이것도 리미트 안 썼는데 등호 생긴 사람 또 틀렸어. 리미트가 붙는 순간 등호가 들어가야 돼. 빨간색이라고 난 지금 색깔 구분을 했습니다.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등호가 된 거야.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얘 극한 얼마야? 여기서 실수할까 봐. 여기서 2라고 쓰는 애들이 있다고. 2x의 제곱, 4x의 제곱이니까 4가 맞아. 실수할까 봐. 그래서 전개하기에도 유리합니다. 실수하기 싫으면. 그럼 물음표 극한 얼마야? 끝났지. 샌드위치가. 부등호가 양쪽에 있으면 샌드위치 정도라는 걸 쓴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첨거지 따지면 극한 문제. 111번의 디귿만 도와드려. 나머지는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7번. 읽어보세요. fx가 더 클 때. 극한값이 각각 존재한다. 각각 수렴한다고 얘기했고, 리미트를 취했네.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맞아 틀려. 디귿. 왜 틀렸지? 네, 등호.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렇게도 함정을 파지만 더 무서운 선생님들이 있어. 등호를 처음부터 써줘. 그럼 맞는 거 같지, 그치? 지금은 맞아. 등호 들어주면 참이야. 그런데 이걸 빼. 수렴한다는 말을 빼버렸어. 그럼 다시 참여 거짓이야. 가정은 두 개여서 수렴한다까지 들어갔어요. 이렇게 틀릴 수 있어. 진짜 많이 틀린 거 보여줄게. 113번의 디귿. 113번의 디귿. 이거 진짜 많이 틀려. 선생님이 참은 거짓 얘기해주면 왜요? 하고 눈이 뚱그레지는 문제야. 이거 그래도 공부하는 애들이 외우고 그래.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그냥 뭔지 몰라. 자, 지금 우리가 부등호가 양쪽에 있으면 샌드위치 정렬을 푸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자, hx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것의 극한값이 얼마야? 0이지. 그럼 여기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좋냐면 그러면 둘의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극한값이 둘의 극한값이 어떻다? 똑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자, 빼서 0이라는 것은 뺀 것의 극한이 0이라는 것은 극한값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면 둘의 극한값의 차이가 없어. 그럼 리미트를 취하면 등호가 생겨서 가운데 있는 gx는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꼈으니까 수렴한다. 이게 공부한 애들의 오답이야. 내가 지금 말하기 여러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자, 그럼 여기서 어느 순간 틀렸겠지. 내가 지금 쭉 설명한 것 중에 딱 한 군데가 틀리고 나머지 논리는 맞거든. 어디가 틀렸냐? 얘네 둘의 극한값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왜 틀렸게? 맞는 거 아니야? 위에 등호 그거는 리미트가 없어서 그런 거고 리미트를 취하면 없다고 등호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리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틀렸어요. 선생님이 함수는 함부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 뭐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 근데 함부로 이해할 수 없다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다른 말이야. 때로는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어. 이거는 언제 이해이 되는지는 그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 선생님이 리미트 문제를 풀 때는 몇 개가 수렴한다 해서 출발했어. 항상 적어도 2개. 둘 다 수렴한다면 리미트 hx와 리미트 fx가 둘 다 수렴한다면 이건 참이 돼. 20. 근데 둘이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리미트를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여기서 틀립니다. 분배 법칙은
둘 다 수렴할 때 쓰는 거야. 식이 수렴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분배를 해? 못해 이걸. 두 개가 수렴해 연립할 수 있어. 지금 연립할 식이 없어. 따라서 여기서 틀렸어.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논리적으로 틀렸다를 설명하는 방식이야. 그럼 두 번째 설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많이 봤지. 거기 해설지도 본 적이 있지. 거기서 거짓을 증명할 때 항상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뭐라고 써 있어? 이거 못 읽지, 제보만. 이거 거의 못 읽어 잘. 뭐라고 읽어야 돼? 발레야, 발레. 발레야. 발레 아니야. 국어 쓰는 것도 발레야. 자, 발레가 써 있어 항상. 이게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가 써 있다고. 반대되는 예, 쉽게 말하면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자, 이렇게 세 개의 식으로 써볼게요. 순서대로 F, G, H야. 이 부등호에 대해서 참여되려면 x가 양수면 돼. 근데 x 양수 아니잖아요. 무한대로 가는데 양수라고 봐도 돼. 양수면 이 부동 성립하는 거 뭐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반대하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할게. hx 빼기 fx의 각값이 0이다. 여기까지가 가정이니까 가정 만족하게 내가 만든 거야 지금. 여기서 여기 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 그럼 얼마야? x분의 2지. 극한값 얼마니? 0. 맞지? 내가 가정 만족했지? 오른쪽에서 왼쪽 빼는 거 극한 0이지? 근데 가운데 여기다 리미트를 취하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극한값 얼마야? 무한대잖아. 수렴한다고 써있잖아.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 자, 그래서 풀이는 두 가지다. 기억력 디귿 문제는 참은 내가 정확하게 내가 똑같이 소수령으로 풀었을 때 딱 나와야 돼. 그게 참이야. 거짓은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하나, 발레. 근데 한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발레를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외웠어. 선생님은 외웠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발레를 외워야 돼. 발레를 풀고 싶다. 그래서 풀이 시간에 무조건 발레로만 나와 있어. 근데 나는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했어. 하나가 수렴했는데 분배 법칙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설명했어.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양쪽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얘 극한값 알파고 얘도 알파면 샌드위치 가운데도 알파야. 그럼 참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이 식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저 식은 거짓으로 된다.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해설지는 무조건 발레로만 나와 있다. 그래서 발레는 내가 생각해내면 참 좋은데 어려울 때가 되게 많다. 그래서 유명한 문제는 발레를 외운다. 그럼 선생님 기억력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많지. 내가 외운 건 한 100개쯤 돼. 여러분이 100개 외우긴 어렵지. 그렇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교재에 넣을 수밖에 없어. 한 10개 이내에. 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조금 더 경험이 생기겠지. 자, 특히 학교 프린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기 있는 건 싸그리 발레를 외워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샌드위치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문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냐, 샌드위치가 119까지입니다. 오늘 숙제는 119까지입니다. 조금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지만 오늘 시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오늘 수업에 시험 문제가 되게 많아요. 0번에 0번,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 두 개가 대장이에요. 부정은 4개 중에. 물론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나왔습니다. 그 많이 나올 때는 오늘 배운 거 안에서만 4문제, 5문제까지 출제를 해줬어요. 오늘 배운 거 안에서. 그리고 엄청난 점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조금 나오면 2문제. 오늘 배운 것 중에 최소 2문제는 나와, 시험에. 어마어마한 거야. 적어도 10점이 넘어갔지? 그치? 시험 문제 개수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2문제면 10점은 돼. 그러니까 오늘 그 숙제 열심히 잘해. 다음 시간에도 그래프가 등장했네? 다음에
그래프도 예상 문제 중에 하나야. 자, 다음 시간에 그래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조금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고